네, 올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산불, 홍수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상이변은 남의 일이 아닌데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 한정혜 환경부 장관 모시고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먼저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어떤 전 세계적으로 날씨를 보면 폭염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태풍이 오고 예상보다 많은 양의 비가 오는 등 그렇습니다. 이상 기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 같은 기후 변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상기후 또는 폭우, 폭염 이런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이제 평시화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IPCC 제6차 보고서는 원래 예측하기는 지구 평균 온도 1.5도가 올라가는 것이 한 2050년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자. 그나마 1.5도로 한번 막아보자라고 한 건데 그게 생각보다 더 빨리 올 것이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더 앞당겨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비관적인 예측인데 네. 그러면 이제 1.5도씨가 올라가는 게 결국 2040년, 2021년부터 2040년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폭염, 폭우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한 거의 9배 정도 더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 위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야.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절박한 우리 앞에 바로 닥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이상 기후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이죠. 탄소 중립 기본법 개정안이 또 지난달 3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기온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상 기후가 이상하지 않은 기후로서 네. 평시적으로 오는데 이게 성급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 4년 정도 전부터 해서 이미 국회에서는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또는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여러 결의안들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21대 국회가 만들어지자마자 지난해 9월 달에 국회에서 정말 여야 합의로 정부의 촉구를 그 대응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또 지난 10월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도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8분 정도 되지는 의원님들께서 탄소 중립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해서 한 3번에 걸친 공청회 간 다음에 또 이제 법안 소위는 한 5번 정도 했는데 합의하에 거의 처리가 됐고요. 마지막 하나 쟁점이 안 되었던 게 뭐냐면 2030년에 그러니까 단기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이냐. 이게 일부 의원님들은 한 35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이제 야당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아니다 더 높게 잡아야 한다 50%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두 개의 수치가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된다 탄소 중립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정말 대동단결 해주셨고 오히려 2030년 단기간 목표를 우리가 얼마를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쟁점이 하나 남았었는데 그것까지 처리가 되어서 지난 31일 날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러니 사실 2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공청회나 간담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산업계로 보면 우리 얘기는 충분하게 안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간담회에 오실 수 있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전부 다가 오시는 것은 아니고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서 그런 이제 아쉬움은 있으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탄소중립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에 정말로 2030년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산업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마지막 하나 합의하는 부분에서 약간 잘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 2030년까지 그 단기 목표 할 때 35% 이상 감축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 35% 이상이란 목표를 설정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5%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2018년을 기준으로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목표는 27.3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35를 잡았으니까 좀 올라간 것이죠. 네네. 그 이상으로 하라고 하는 국회의 명령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산업계로 보면 27.3도 하기 쉽지 않은데 또 더 올리라는 거냐. 그것도 35도 아니고 35 이상을 하라고 하면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산업계로서는 좀 부담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IPCC의 그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으로 1.5도씨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당겨지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외국은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35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대개 흔히 말하는 피크라고 하죠. 배출의 정점을 찍은 CO2의 배출의 정점을 찍은 연도가 1990년, 91년 아니면 늦어도 2005년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는 2018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2050년까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촉박하죠. 네. 짧죠. 그 기간에 산업도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 관련한 부분도 바뀌어야 하고 수송도 바뀌어야 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처럼 그렇게 담대한 50 이상의 목표를 내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서 있는 위치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 과제를 충분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적정 수준의 논의의 장을 만들 때 35라고 하는 미니멈 수치를 주시면서 여기서부터 논의를 한번 시작해봐라. 산업계와도 그리고 일반 국민과도 또 미래 세대와도 그런 과제를 주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감축할수록 친환경적인 흐름으로 나아가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또 지난달 31일이죠.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한 정부 예산안 규모 같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내년도 총 예산이 지금 한 604조 조금 네. 넘게 되었는데 그중에 탄소 중립과 관련한 예산이 한 12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후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기금을 하나 신설했는데 이게 2조 5천억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합계 보면 14조 5천억 정도가 순전히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게 부족하다, 더 확대하자라고 해주실 수도 있고요. 뭐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후 대응하는 기금도 또 많이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 대응 기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2조 5천억 정도를 네. 저희가 설정했는데 이것은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시키는 그런 기업에 대한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지금 연료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러니까 석탄 같은 게 그렇거든요. 석탄은 떼면 CO2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나마 조금 작게 발생시키는 LNG나 LPG로 전환하는 그러면 한 60% 정도는 또 감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료를 전환한다든지 또는 에너지를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또는 저탄소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또 쓰여지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화력 발전소가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화력 발전소가 이제 연령이 다 되고 해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조금 삶의 터전이 없어지거나 또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아서 그걸 지역에서 소화를 해주어서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같이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특별지구라든지 이런 걸로 지정해서 해당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 대응 기금은 그렇게 활용되게 됩니다. 네. 확실히 이런 환경 관련된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난달 초를 보니까 탄소 중립 2050 시나리오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2050년이에요. 그러니까 2050년에 사회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50년 사회상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2050년에도 과연 불가능하겠느냐. 그건 이제 쉽게 우리가 역으로 보면 1990년에 우리가 가능했었던 기술이 뭐가 있었던가. 지금과 같은 IT 기술을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2050년의 사회상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일정 부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합성이 있다 없다 또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로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은 당면하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의 혁신 부분 또는 과학의 진보 또 에너지의 전환 또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게 사실 2050년이라고 하면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일단 당장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5% 감축하겠다. 이 목표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2030년까지 우리가 일단 기본 플랫폼을 만들어서 걸어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또 더 흔히 말하는 한 걸음 더 점프를 하느냐. 점프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를 가지고 결국 2050년에 탄소 중립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배출해내는 온실가스를 하나도 없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산업은 대개 다 석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석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런 산업 기반이 아는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가본 길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모두 다 공히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불가능한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던 길을 걸어왔고 지금 인류 앞에 놓여진 이 기후에 대응하라고 하는 이 과제 역시 지금 보기에는 불가능한 과제인 것 같지만 이 과제를 해내지 못하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 지구적인 과제이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고 한번 모든 국가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가 간에 조금씩 가는 길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온실가스를 제법 많이 배출하는 한 전 세계 8번째 정도 되거든요. 국가로서 그러면 배출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역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를 또 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지구를 쓰고 엉망으로 만들어서 뭐 후손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정혜 환경부 장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